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불안이 큽니다. 정말 세금 때문에 걱정하신 대표님이든, 그리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자금 때문에 걱정하신 대표님이든,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불안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기업들을 관리하면서 본 많은 대표님들이 왜 불안을 안고 사는지, 그러면 그 불안의 이유가 뭐고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를 저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정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인데, 그거를 정말 일원화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거면 다 된다 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관리해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불안의 원인이고 이런 것이 해결책이라는 저의 경험과 생각을 알려드리고, 그게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한테 조금이나마 힌트, 단서가 되어서 불안과 힘든 일을 극복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그러니까 입금의 불규칙함입니다.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죠.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 그리고 내 욕망의 크기도 내가 딱 그 직장인들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무한정 키워서 사업을 키우면 더 크게 욕망도 이룰 수 있고 한계 없이 돈을 벌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한계가 없다는 것은 반대의 한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매일매일 입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생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한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한계 없다는 것 때문에 사업은 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잘 돼도 다음 달 안 될 수 있고, 올해 잘 돼도 내년이 안 될 수 있는 게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그런 걱정 없이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좀 확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점처럼 팔 수 있고 독점처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95%의 회사는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부분의 95%는요 다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단가를 줄이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서비스를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독점을 하면 그나마 그 마음이 편하고 어떤 평안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항상 경쟁하고 항상 떨어질 수 있고 항상 팔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는다 하면은 그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돈이 들어오고 그게 반복되게 계속 결과치로 나오면요, 그거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감과 기대값을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요. 한 여러 가지 그렇게 그 직장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기회들이 있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런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로 더 힘든 것 같고,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사업하면서 느끼는 불안의 큰 원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해결책이 있느냐?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템을 만들고 항상 내 돈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사업자의 숙명이죠. 그렇지만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내가 항상 사업은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감적으로나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될 때 정말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만큼 비참해지고 그때만큼 급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여유자금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사업하면서의 불안감은 계속 더 커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사업이 잘 안 돌아가더라도 3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한 최소 2년, 이 시장에서 2년 동안 통할 만한 아이템인가를 계속 검토하고 보시고, 그게 안 되면은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아이템을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될 때를 위한 그 예비 자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2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아이템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안을 주는 두 번째 요소는요, 과도한 욕심과 그로 인한 도전과 실패입니다. 기업들을 많이 관리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단계가 없이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그리고 좀 너무나 크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로 인해서 좀 무리수를 둘 때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확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로또처럼 사업을 거는 것은 정말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중에 있지 않은, 심지어 수중에 지금 빌리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수중에 돈이 있거나 어떻게라도 현재 자금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있지도 않은 자금을 가지고 계획을 할 정도로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단 융자가 될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고 대출이 될지 않을지 모르는 건데 그것까지 계획에 놓고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것을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막혀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런 것들도 그냥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해서 계획하시다가 그래서 내가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수중에 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계획에 포함시키지 말자. 예. 그렇게 그럴 경우는 과도한 욕심이라 생각하니까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선부터 하나씩 심지어 뭐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밟아서 자금을 쌓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 그 기업 하시는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불안한 이유는요, 철저한 시간의 자율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기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표님이 캐시카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본인은 수동적으로 열심히 따릅니다. 본인이 세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는 회사를 보잖아요. 기업을 보면은 수동적으로 시장 환경과 고객에 의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시스템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틀이죠.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열심히 움직이지 못하고 헤매다가 지치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건 사실 내 시간과 돈, 에너지, 그 기회비용들을 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만큼 철저해져야 되고 그만큼 시간 관리를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그런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서 내 인력과 시간 아낄 수 있는 건 또 아껴야 되고 하는 그런 판단과 실행이 계속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사업을 잘하신 대표님들한테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요. 사실 반대로 그걸 못하신 대표님들은 약간 반면교사를 삼고 또 배우고 저도 항상 반성하고 그렇게 시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의 문제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나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정말 안 되는 회사의 기업 대표님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신 대표님들이라면 그래도 되게 잘 하고 있는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사업이 점차 가라앉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좀비 기업들을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이득을 챙겨 결국 서서히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 다른 문제, 급한 문제만 관심 있고 이런 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조언을 하고 같이 도와드리려고 해봐도 결국 사업은 다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요, 세무사무실에 부탁을 해서라도 항상 우리가 그 가결산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매출은 얼마큼이고 거기서 이제 쓰는 비용은 얼마큼이고 이익은 얼마큼인지를 항상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아이템이나 그 계획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의 평가를 계속 해보면서 정말 이 현실적인 그 입출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융자를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그럴 때 보면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신 대표님들도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아차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딱 결산을 보고서 우리 이렇게 됐었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후회하시고 그때서 다시 고민하시고 걱정을 빠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다루고 싶었던 그 불안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불안이라는 감정을 거의 없는 편이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불안을 배우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액수가 가장 커서 가족을 잘 건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그런 판단 때문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감하고 나눠드린 내용이 그런 고민과 비슷하게 힘든 그 불안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들이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 은정이었습니다.